안녕하세요. 티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회사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로봇, AI, 그리고 심지어 지정학까지. 이 모든 게 얽혀있는 테슬라의 진짜 큰 그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사진 한 장이에요. 언뜻 보면 그냥 테슬라 옵티머스 팀이 단체 사진 찍었구나 싶죠? 근데 저기 정중앙 검은 천에 덮인 저거 보이세요? 이게 그냥 신제품 공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안에 테슬라의 미래 전략을 꿰뚫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 베일에 쌓인 로봇, 과연 그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더 발전된 기계?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이게 테슬라의 미래를 어떻게 통제로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로봇의 겉모습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비밀부터 한번 찾아보죠. 이전 세대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2세대 옵티머스인데 딱 봐도 금속이 그대로 드러나서 나 기계야 하는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오른쪽, 이번에 공개된 3세대를 보세요. 와, 이거 뭐랄까 매끈한 다이빙 수트를 입은 것처럼 훨씬 더 사람 같아졌어요. 이 소재가 바로 메쉬 소재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걸까요? 여기에는 진짜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로봇이 들어오는데 너무 기계처럼 생기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친숙하게 동료처럼 느껴지게 해서 거부감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바로 돌입니다. 이 메쉬 소재를 쓰면 조립이 훨씬 간단해져서 대량 생산할 때 목표 가격인 2만 달러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처럼 보이는 겉모습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뇌거든요. 지금부터는 로봇의 몸이 아니라 두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테슬라의 진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을 보면요. 대부분 로봇의 하드웨어에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람처럼 걷게 할까? 어떻게 하면 외형을 더 비슷하게 만들까? 이런 거요. 근데 테슬라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테슬라의 핵심은 뭐냐? 바로 자동차와 로봇을 똑같이 움직이게 할 단 하나의 통합된 AI 두뇌를 만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 로봇이 시언어에서 휘청거리다 넘어진 거 보셨죠? 그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처럼 걷는 게 그냥 모터 몇 개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자, 여기서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89억 마일. 감이 잘 안 오시죠? 킬로미터로 바꾸면 무려 143억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의 테슬라 FSD 차량들이 실제로 도로를 달리면서 모은 데이터의 총량이에요.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이게 바로 테슬라의 진짜 무기이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데이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이 143억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로 훈련된 AI는요, 단순히 자동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도로에서 차선을 보고 사람을 피하고 신호를 읽으면서 세상을 학습한 바로 그 신경망이 그대로 통째로 옵티머스 로봇한테 이식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두뇌가 곧 로봇의 두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서 옵티머스랑 비슷하게 생긴 로봇을 만들어도 143억 킬로미터라는 실제 세상의 데이터로 훈련된 테슬라의 인공신경망, 이 두뇌까지 따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테슬라만의 강력한 기술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술적인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판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기술을 넘어서 정치, 바로 지정학의 영역으로 가보죠. 왜냐면요, 최근 미국에서 나온 법안 하나가 테슬라에게 정말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거든요. 바로 미국 보안 로보틱스 법안이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게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발의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해요. 미국 정부기관은 앞으로 중국산 로봇을 사거나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틱톡 금지법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시장에서는 이걸 로봇판 틱톡 금지법이라고 부르면서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로봇을 막는 법까지 만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 국가 안보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은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보고 듣고 데이터를 모으잖아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스파이나 움직이는 감시 카메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민감한 정보가 만약 중국 같은 다른 나라 서버로 넘어간다? 이건 정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중국산 로봇은 미국 정부 시장에서 완전히 아웃이에요.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까요? 데이터 유출 걱정 없는 믿을 수 있는 메이드 인 USA 로봇. 사실상 지금으로선 테슬라의 옵티머스밖에 대안이 없죠. 이건 그냥 경쟁에서 이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경쟁질 없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차지하게 되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와, 정말 거대한 이야기죠. 기술, 정치, 시장. 근데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결국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주 감동적인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 93세이신 한 할머니가 FSD 기능이 있는 테슬라를 운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3세에 새로운 자유를 찾았다고요. 이게 바로 기술이 주는 변화 아닐까요? FSD가 있기 전에는 나이가 드시면 운전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또 무서우니까 어딜 가려면 꼭 자식들한테 부탁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FSD 덕분에 그런 걱정 없이 필요감 없이 혼자서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겠죠. 자, 그럼 이 모든 기술과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일론 머스크. 그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그가 그리는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의결권 25%를 나에게 달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아니, 왜 하필 25%라는 숫자였을까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머스크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바로 젊은 시절에 자기가 창업한 페이팔에서 이사회 때문에 쫓겨났던 경험이죠. 그는 옵티머스 같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AI가 완성됐을 때 이사회가 이걸로 돈 더 벌자거나 군사움으로 팔자고 결정하는 걸 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라는 강력한 거부권, 즉 베토 권한을 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지분을 늘리려는 욕심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기술의 올바른 방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는 거죠.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성공은 공포가 아니라 인내심 위에 세워진다.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는 로봇과 AI의 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거대한 비전이 현실이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티노트였습니다.